콘크리트 공사입니다. 가장 철근 콘크리트 쪽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요. 그 중에서도 논술 쪽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는 다른 기술사님 이상의 고득점 차별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현행 기준인 KDS와 KCS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주요 개념, 재료, 배합 설계, 시험, 그리고 시공, 콘크리트 성질, 분열, 보수 보강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자, 이 중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재료 쪽에서 혼화재를 사용한 한중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 메스 콘크리트, 그 다음에 기타 혼화재들이 투입돼서 사용되는 특수 콘크리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꼭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이 겨울철이죠. 한중 콘크리트는 필히 출제가 되신다고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경향으로 보면 특수 콘크리트 관련된 문제들이 2문제에서 3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간 최신 회차에 출제가 안 된 특수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 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합 설계 쪽에서는 단위 수량에 대한 개념, 현재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기 시험, 구체하는 콘크리트 시험이 아닙니다. 현재 시방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시험, 꼭 해당 용어를 쓰시고요. 해당되는 시험 항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자, 그리고 온도도 측정을 한다는 거, 그리고 단위 수량 시험도 현장에서 실시한다는 거, 단위 수량에 대한 시험 기준, 그 다음에 시험 절차, 시험 방법 총 4가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압축 강도 시험에서는 비파괴 시험에 대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압축 강도 비파괴 시험, 슈미트 엠마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한 장의 용어 쪽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는 철근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에 대한 부분은 슈미트 엠마가 있고 철근 탐상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골 공사의 비파괴 검사 시험이 또 있죠. RT, UT, PT, MT.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비파괴 시험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쪽, 철근 쪽, 철골 쪽 모두 서술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공 쪽입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고요. 논술 쪽에 가장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주요 개념은 항상 모든 답안을 서술을 하실 때 레미콘이 공장부터 제조, 생산이 돼서 최종적인 현장 타설, 양생까지의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은 서술을 하시라는 거죠. 계량, 비빔, 운반, 타설, 다짐, 이음, 양세.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세스에 맞춰서 기준은 뭐고, 문제점은 뭐고, 대책은 뭔지, 자, 이런 포맷으로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설 쪽 관련되는 부분 중요합니다. 직접 타설, 그 다음에 배관 타설. 배관은 일반 배관과 고압 배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출제되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 폐색 현상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압송 장비는 포터블이냐 고압 몰리냐, 그리고 타설 장비는 CPB 분배기, 특히나 CPB는 꼭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초고층도 필히 사용이 되는 부분이죠. 다짐 쪽에서는 건조 수축에 의한 심화균열 방지를 위한 템핑이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 아이템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음에 대한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컨스트럭션 조인트, 홀드 조인트, 컨트롤 조인트,
익스펜션 조인트, 그리고 특히나 딜레이 조인트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주 동안의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방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주차장 통합형, 예를 들면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 고층부와 저층부에 힘의 흐름에 따른 균열 방지를 위해서 딜레이 조인트를 설치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생도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수변, 피막, 본, 가열. 자, 그리고 이 양생이라는 부분은 각각의 어떤 양생 방법을 하나만 선택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합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관련되는 개념으로 현장 봉합 양생, 현장 봉합 갱시체. 그리고 동절기 관련해서는 단열 거푸집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갱폼 같은 거 사용할 때 단열 거푸집을 사용을 하자. 그래서 복부 냉각이라든가 동해에 대한 방지를 하자는 부분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프리클링, 파이프 클링, 저준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성질 관련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 성질에 따른 문제점, 폐색 현상 용어 쪽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프 변형 관련해서 초고층, 솔골도 마찬가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둥의 부동 축소, 마찬가지 팝아웃 현상이라는 거. 네.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거죠. 흡열 현상. 네.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열 관련된 부분은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냐 경화된 콘크리트냐에 따라서 굳지않은 콘크리트는 조성 수축과 치마 균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되는 개념 블리딩, 레이턴스. 자, 그리고 이 균열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 설명드렸던 탬핑이라는 부분 대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화된 콘크리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재료적인 원인, 시공적인 원인, 외적 하중에 대한 원인. 자, 여기에 따른 부동 치마에 대한 부분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중요한 개념은 보수 보강입니다. 균열과 함께 매칭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수와 보강의 차이점을 꼭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보수 관련된 부분은 표면 처리, 충진, 주의공법이 있고, 현재 많은 기준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균열폭 0.3mm를 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3mm가 넘을 경우 충진 또는 주의공법으로 간다는 부분, 그리고 보강에 대한 부분은 강판부터 강제, 프리스트레스, 치환, 단면 확대, 탄소섬유 보강공법.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탄소섬유 보강법, 강판 부착공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보강공법도 두 가지 공법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